자,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 공부 들어가기 전에 영리도 영리지만은 또 우리가 한 공부를 할 때마다 고사성어를 하나씩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생활에 많은 지혜로서 살아가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묵중언행 대명지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맹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양역학을, 즉 맹리학이죠. 맹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조금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자기 친구들한테 한 보자 이래가지고 그 말을 하는데 쉽게 그냥 말하는 사람은 쉽게 하는 것 같지만은 또 듣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중언행이라는 것은 언행 대명지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묵중한 언행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깊이 있는 말을 해라. 무거운 말을. 묵중한 언행 가운데 큰 지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시고 이러더라도 물론 지금 이 동양역학을 공부하는 중에 동양역학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또는 풍수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말 한마디 잘 못해가지고 공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해놓고 또는 반풍수라든지 또는 선무당 사람 잡는다라든지 또는 미신이라는 소리, 이는 우리가 값어치 없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어떠한 언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다니면서 그런 말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남준 나 자신이 값어치가 떨어지고 또 듣는 사람은 그걸 또 들었다고 해서 또 여러 군데 가서 또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언행을 조심하시고 꼭 말을 할 적에는 여러 번 생각한 후에 그래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도움을 주든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그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거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사성어입니다. 이제 마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는 거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다 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초반에는 이 청강가 이 지지가 갑을에서 시작해가지고 임계 끝나고 자축에서 시작해가지고 술에 끝나는 데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2운성을 공부했고 또 공망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합과 충을
공부를 하셨죠. 합과 충을 공부를 하고 이 합중에도 여러 가지 분류된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거기에 명합과 또는 정합과 또는 이 암합과 또는 이 투합과 그 다음에는 삼합과 반합과 또는 방합과 또는 이 육합을 여러분들 공부를 했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사주의 의에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 원기본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것이 먼저 시간에 한 것이 무엇을 했습니까? 육친을 했지요. 육친. 예. 육친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 갑을병정 무기갱신인계 자축이며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이제는 얽힌다는 겁니다. 얽힌다. 왜? 누구랑 얽히느냐? 홀로 있으면 혼자뿐이지만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간에 이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맺어지는 데서 자식이 나오면은 식구가 이미 첫 번에는 내가 혼자였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니까 1+1 둘이가 불어났습니다. 이어서 또 불어나고 이어서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제일 첫 번에 혼자서 그 다음에 혼자서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자꾸 불어나면 식구가 4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0명이 될 수도 있지요. 예. 이게 이제는 자꾸 이제 얽혀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얽혀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육친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갑목을 보는 것은 비견이라고 했지요. 또는 갑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라고 했지요. 또는 갑목이 무토를 보면은 내가 극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라고 하지요. 예. 또는 갑목이 기토를 보면은 내가 극하는 것으로서 그 음양이 틀리니까 정제라고 하지요. 예. 그 다음에 을목이 또 갱금을 보면은 나를 극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는 정관이라 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친법의 관계를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육친법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급제다. 제일 첫 번에 보면은 우리가 정인이다 또는 편인이다 했을 적에는 이 정인은 남자 여자를 분류를 하게 되면은 남자에게는 생모가 되고 여자에게는 생모가 되고, 편인은 남자에게는 계모가 되고 또는 서모가 되고 또는 조부모도 되죠. 여자에게도 역시 서모 또는 조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육친의 관계입니다. 또 그러면은 정관과 편인을 나누어 보면은 정관과 편관이 되죠.
편관을 나눠보면은 정관은 남자에게 있어가지고는 육친으로는 딸 자식이 되고, 편관은 아들이 되죠. 여자에게는 정관은 정부가 되지요. 그 다음에 편관은 여자에게는 이는 남자친구. 예, 남자친구. 그래서 이 보면은 여자분들이 만일에 여고 이런데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여자가 교사가 있어가지고 편관이 많은 여자 교사면은 학교를 보통 보면 난고로 그 발령을 많이 받아서 다니고, 남자가 교사였을 적에 이런 편관이 많으면은, 정관이 많으면은 여자가 많은 여학교의 교사 발령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참 속일 수 없는 게 맹주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이제 교사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맹주를 딱 보면은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다,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다. 그게 노입니다. 예. 우리 여기 방청객에 앉아 계시는 분도 선생님 하시는데, 거기 보면 관이 많아가지고 여자 고등학교는 선생님 하기 힘들고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을 쭉 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 맹주에 따라서 다 자기가 가는 길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리 안 가려고 그래도 그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성을 보면은, 우리는 정제와 편제를 보면은, 정제와 편제를 보면은, 정제는 남자에게는 정처가 되고, 또는 편제는 여자친구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정제는 편제는 또는 남자에게는 부도 됩니다. 부도 됩니다. 여자친구 부 이래 되고, 여자에게는 또 정제가 시모, 시갓집 어머니가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참 사람은 태어나는 게 보면은 이미 태어날 적에 자기 운명을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나와요. 여자들이 이런 정제가 없다면은 시모가 없는 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만일에 시모가 있다면은 그 집이 참 가난한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모가 있기는 있는데 집은 부자다 그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그거는 서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러 오면은 야 사주를 보고 총각집 사주를 딱 보면은 안 맞는 게 있어요. 궁합이기 이전에 이 여자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할 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못 들어갈 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궁합을 보러 오면은 요 집 딱 맹주 보고 그 청이집 맹주를 딱 보면은 니는 이 집에 시집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왜? 정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제가 있어야 친어머니가 있고 밥을 먹고 사는 데 갈 수 있는데 정제가 없다는 게요. 그러면 내가 총각집에 물어보고 어머니가 친어머니 맞습니까? 이를 물어보면 이제 사주에 놓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것는데요. 이러면 아니다 그러면 네 이 집에 시집 갈 수 있다.
너 내일 모레 내한테 아마 날 받으러 올 거다. 그럼 틀림없이 옵니다. 예. 그러나 정제가 없는 여자가 친어머니가 있는 집에는 시집을 가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이 굉장히 가난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서 먹이 살려야 될 그런 집안에 가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제는 여자에게는 또 역시 부가 됩니다. 그 이제 이 여러분들 이거를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먼저 행거하고 이거하고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비견은 우리가 또 남자하고 여자를 나누면은 남자에게는 같은 행제가 되고 역시 여자에도 행제가 됩니다. 행제가 되는데 요거도 우리는 행제 이전에 또는 동료, 친구 이런 게 또는 된 거. 요도 역시 같은 동료, 친구. 이제 뭐 그러면 친구 보면 동료로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학교 같은 반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비견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급제가 있는데 이 급제는 남자에게는 보통 보면은 이복행제가 많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여자에게도 이는 또는 자매 또는 남자 행제 여기도 보면은 여자 행제 이래 되는데 이 급제라는 것은 비견은 나하고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사정도 봐주지만 급제라는 것은 나의 사정을 봐주질 않습니다. 요 급이라는 것은 내 것을 뺏어간다. 예.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맹주를 보셨죠. 우리가 육신법을 공부를 했죠. 만일에 갑이 을을 보면은 폐제가 되고 또는 정이 병을 보면은 급제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 거는 다 가져가고 없습니다. 예. 자기 거는 다 가져가고 없습니다. 왜? 자꾸 달라 하는 거예요. 달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충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만일에 갑진이 있고 여기에 만일에 갑진이 있고 여기에 뭐 옆에 있는데 술이 있어가지고 진술충을 하게 되면 이 을이라는 나무는 여기에 감아가지고 그냥 안 있는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지에 흔든다는 거예요. 충이라는 것은 흔든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충이 되니까 이거는 이거를 감아가지고 가만히 안 있고 지에 흔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좋죠. 예. 앞으로 이런 공부는 고차원적입니다. 예. 지금 이 맹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급제라는 것은 사실상 들어오는 것은 안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여자에게는 여기 급제가 또는 심해가 되고, 예.
또는 시부도 됩니다. 시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시면은 시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죠. 예. 시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간, 식신상간을 보면은 식신은 남자에게는 장모, 손자, 장모 또는 손자, 여자에게는 아들이 됩니다. 상관은 남자에게는 조모가 되겠죠. 여자에게는 또는 딸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할머니가 두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이 상간이 왕하면 여러 개 되면은 할머니가 두 사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육친법을 할 적에 배웠죠. 갑이 정이 있고 또 정이 있으면 여기 내가 생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다르니까 상간이 되지요. 요도 상간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은 할머니가 두 사람 됩니다. 그런데 또는 장모, 식신은 장모 손자라 그랬지요. 이 장모 남자도 처가 쪽에 가서 대릴 사이 되는 사람이 사주에 있습니다. 대릴 사이 되는 사람이 사주에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게 보면은요, 너무 오묘하고 그 어떤 빈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 집에 들어서 대릴 사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대릴 사이가 되고 싶어더라도 대릴 사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식신이 있어야만이 대릴 사이가 된다니. 그러면은 장모가 사이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딸보다도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들어가면 사이하고 장모는 이 백년 손님이다 이래가지고 좀 중간에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나한테 용신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장모가 잘해줍니다. 뭐든지 사이를 생각합니다. 아들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릴 사이 되는 것도 사주에 팔자에 있어야 되고, 양자가는 것도 팔자에 있어야 되고, 또는 백골양자가 되는 것도 사주에 있어야 됩니다. 백골양자라는 것은 뭐냐? 영고가 없는 조상, 제사 니 지내라. 너 큰아버지 총각 때 돌아가신데 그 재산은 네가 가져가라. 그런 것이 백골양자입니다. 죽고 난 후에 내가 그 사람 양자가는 거, 그것도 사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도 맹주에 없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많이 하지요. 나는 자식 없는 제사를 지내주면 좋다 하더라. 큰흥면서 그 제사를 가져오는 게 이게 전부 다 백골양자가 갈 수 있는 사주들입니다. 그건 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줘야 됩니다. 예. 또는 우리가 보면 너는 할매가 두 사람인데 할매가 너를 도와준다 하는 것도 이제 전부 다 이 법에서 다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친법의 관계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전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또는 태어났지만은 또 자기가 태어났을 적에 그 태어나는 생은 그냥 어떻게 바로 이래 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전생의 그 어떠한 업에 의해서 내가 생을 태어나는데, 이때 내가 살아가기 편안하게 살아가느냐, 고생하면서 살아가느냐, 또는 나에게 내가 큰 이 대접을 받아가지고 이 기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다 자기 전생의 복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어째 그 맹주에 보면은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들, 딸 말이 놓선 게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어술상으로는 보면은 그 남자 여자가 합치지면은 아들 되고 딸도 되고 이래 하겠다 그지만은 또 사실상 아들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여자의 그 어떤 하고 이 맞아지는 게 아들 되는 그는 남자하고는 안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남자 중에서, 많은 정자 중에서 그 남자가 아들이 되는 정자하고는 안 만나지고 딸이 될 수 있는 정자하고가 만나진다는 게 안에서. 그래서 여자들도 아들만 있는 사람, 딸만 있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이 과학적으로도 풀지도 못하는 이는 맹리 아닙니까? 이건 어떠한 과학적으로도 지금 그런 걸 제시를 하면은 지금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나 크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 때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어줘야만이 다음 생이 이렇게 편안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보면 알고 보면은 이 맹주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남의 탓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또 내 자식이 내한테 애를 먹이고 또 내 부모가 내한테 애를 먹이고 또 내 부모가 내한테 잘해주고 자식이 내한테 효도하는 거 전부 다 내 탓입니다. 예. 맹주를 딱 보면은 그 집의 자식은 전부 다가 어술한다, 선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위공직자 한다 딱 나오고 그 집의 자식은 발복받기 힘든다 하는 게 딱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생에 이 생에도 못 살건데 뭐 다음 생까지 생각하는 잠시 갑니다. 잠시 가고 여러분들은 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됩니다. 잠시 가니까 이 생에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지어주세요. 그 복을 짓는 데는 복 지었다고 떠들지 말고, 복 지었다고 떠들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라 했듯이 내가 복을 지었을 때는 그걸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어요. 내가 복을 지었다 할 적에 이미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나는 이미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이미 거기서 이미 내 복은 다 날아가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육친법까지 이제는 알고 이제 남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주의 팔자를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팔고 있는 만세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만세력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단히 거기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세력을 사서 보면 여러분들은 정월달이 1월 1일을 그해 1월 1일을 항상 우리는 정월달 설날이라고 하지요. 구정이라고 하지요. 하지만은 요 정월달이 지내면은 그 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우리 영리학에서는 2월 4일 또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이 첨가되는데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2월 4일이 보통 많습니다. 양력입니다. 양력 2월 4일 입춘. 예. 우리는 이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상 우리 이 영리를 하는 사람들은 입춘날이 우리한테는 설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춘날 되면은 언제든지 학생들이 저희 집에 세배하러도 오고 또는 그날 입춘날 새벽에 해맞이도 가고 또 떡국을 끼려서 그날 대접도 하고 그날 입춘제도 지나고 그래 합니다. 예. 금년에도 그 입춘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떡국도 먹고 또는 이 입춘제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1월 1일을 정월로 치지 않고 입춘을 우리는 설날을 정월 1일 1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쌍춘년 이랬었지요. 쌍춘년. 그 해에 입춘이 두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1월 1일부터 정월에 들었는데 2월 4일이 입춘인데 다음 무자년까지도 보니까 12월 31일까지 가는데도 중간에 입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입춘이 두 개 들었다고 쌍춘년 크는데 이 쌍춘년은 3년 내지 4년 만에 계속 쌍춘년은 들어옵니다. 계속 쌍춘년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백 년 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윤달이 찾아오는 모양으로 3 내지 4년 만에는 언제든지 한 해에 입춘이 두 번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입춘을 그 해에 1월 1일을 정하기 때문에 한 해 한 번밖에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어느 이 철학관에 맹주를 보러 가면은 띠는 돼지띠라고 봤는데 철학관에 가서 보니까 쥐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섣달이면 12월 달이죠. 12월 한 27일이나 또는 20일이나 또는 이렇게 넘어서면은 그때는 입춘이 지난 해운이 되니까 쥐띠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사주의 그 넉자가 전부 다 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를 뽑는 그 8자를 뽑는 것을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금년에 정해년이다. 정해년이죠. 요거를 년이라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달력에 보면은 정해년이라고 정해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해년이면은 또는 요 11월 달로 보면은 임자달이 되죠. 임자달이 되고 또는 태어난 날은
또는 이런 신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가 9시에서 11시 사이라 그러면은 사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개사시.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년,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 기둥주자를 써서 1주, 요거를 2주, 요거를 3주, 요거를 4주. 이래 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주팔자라는 말이죠. 예. 사주팔자 속이지 못한다 이라죠. 요거를 가지고 사주팔자라 큽니다. 글자는 8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데서 보면,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옵니다. 몇 시에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이 되었다 그는까지도 찾아냅니다. 그거하고 이 관계는 무슨 관계를 가졌냐? 상당한 관계를 또 가진다. 그거를 가지고 태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태월로 볼 것 같으면은,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천간은 원래부터 10자고 지지는 12자이기 때문에, 두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자를 많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임계, 태월을 보는 데는 임계 순행합니다. 전부 다 순행합니다. 개가 되죠. 임계 되죠. 그럼 요는 요 하는 거 두자 많으니까 세분을 가야 되겠죠. 자축인 묘. 예, 그러면은 계묘월에 자기는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지요. 사람은 여자의 뱃속에서 며칠 있느냐 하면은 280일 있습니다. 예. 지금 병원에 가면은 일주일 넓다, 일주일 땡겼다 그런 걸, 땡겨지는 거는 있을 수 있어, 넣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짚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네가 몇 월 며칠이 임신이 되어가지고 몇 월 며칠이 딱 마지막에 다 그런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요새 좀 더 날 받아가지고 자식 많이 넣죠. 또 이제 이 아기를 바로 낳을 수 없는 맹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받아야 될 거다. 예, 나를 받아야 될 거다. 그러면은 날이 바뀌집니다. 어느 분이 한 분이 제 집에 와가지고 아기 회복관 하러 간다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가보세요. 아기가 아마, 딸이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순산을 할 수 있다 하는데요. 이렇게. 일단 가세요. 가가지고 순산이 어려우면은 전화를 하세요. 1시간 전까지 또는 20분 전까지도 순산을 할 수 있었다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선생님 말이 틀렸다. 이래 하고 있는데 마지막 놀랍 클 무렵에 약 한 5분 전에 아기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그때 급히 왔어요. 지금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0분만 넘기고 해라. 그러면 시가 바뀌니까. 그래 10분 넘겨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요 태월을 알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2월 달에 되면은 여기 양력으로 하면은 12월이 되겠죠. 그죠? 12월이요. 요거는 양력으로 3월 달 되겠죠.
그럼 여기 280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날을 찾으면 임신된 날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낳는 날짜까지 쭉 계산해보면 280일 놓으면 니는 언제쯤 나온다 그러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날짜를 딱 보면은 어느 날짜가 딱 좋겠든. 그래서 이제 이 결혼하시는 분들이 처녀총각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날 받으러 오면 내가 언제 너그 아기를 낳으면 좋는데 몇 월 달이 좋다. 그럼 몇 월 달 어느 시기에 자식을 놓게끔 해라. 그러면 너는 학궁은 언제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학궁하는 날이 언제? 낳는 시기 언제? 280일 딱 따지면 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돼서 안 보면 너는 순산해도 되고 그때 너가 수술해도 날짜는 좋은 날 빠진다. 그러면 그때 하자. 요새는 또 처녀총각들이 또 그게 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예. 참 우리가 옛날에는 요 중간에는 우리 문화가 이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되는 대로 넣겠지만 요새는 애기도 많이 안 넣고 그러기 때문에 애기 하나 놓는 게도 이 처녀총각들이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신경을 쓴다니. 지금도 저한테 저는 무슨 띠인데 원래 애기를 가지면 좋습니까? 웃자면 그럼 원래 가지면 언제 낳으면 좋습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 명주 보고 딱 봐가지고 해주면 그때 놓으면 다시 또 전화오고 이랍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되는 것도 서로가 저하고 내하고 인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태월까지 알아놓는다는 거예요. 이 태월이 여러분들이 그 집에 어느 집에 음식점에 가면은 내가 가면은 이 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온다. 또 옷집에 가도 내가 가면은 이 집에 옷 사러 많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 태월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이 태월이 좋게 태어나면은 그 사람을 직원을 쓰면은 그 집에는 장사가 참 잘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가니까 손님이 따로 하는 거는 이 태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점원을 때린다든지 할 적에는 이 태월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중에 파는 만세력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 만세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뽑으면 됩니다. 그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서 저한테 지도를 받으면 제가 그거를 해주고,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새 이 역학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평생교육원에 가서 공부도 좀 하시고 요는 뽑는 법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이렇게 8자가 넣었으면은 이 8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가 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운. 예. 이 운에 의해 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타고난 것은 가지고 우리가 선천적이라 크고, 운은 후천적이라 큽니다. 네. 운은 후천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선천인 자기 사주도 좋아야 되지만은 또 가는 운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운도. 이 운이 나쁘면은 어떤 결과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차가 차고에서 그 공장에서 넣어도 이 차를 가지고 내가 서울로 가려면은 고속도로로 딱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비포장도로를 가야 되면은 그 차가 망개지고 또는 가다가 서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차라도 그 차를 공장에서 넣어가지고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은 그대로 쭉 가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유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 간에 이 사주팔자가 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든 간에 태어났으면 나이를 먹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희노애락은
운에서 전부 다 오는 것입니다. 운에서. 예. 사람이 병들고 죽고 또 부자 되고 명예가 있고 웃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은 이 운에서 오는 겁니다. 이 운이 없으면은 우리가 희노애락 또는 생로병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오면은, 저희 집에 오면은, 금년에 네가 결혼해서 좋겠다. 금년에 네가 몸이 아프니까 조심을 해라. 금년에는 네가 사업을 하면은 돈이 많이 벌이니까 이때는 참 좋겠다. 금년에는 네가 죽을 운이다. 하는 생로병사라든지 희노애락은 모든 것이 이 운에서 옵니다. 그러면 이 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데는 이 운이 각 50%씩 50%씩 차지한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이 운이 100% 차지할 때 있습니다. 예. 이 운이. 그래서 이 운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네가 좋게 태어나도 네 운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종종 보지요. 학교 다닐 적에 그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가는 거. 그 역시 운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 국민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저한 같으면은 나중에 우리 집안에 대들보가 되겠다고 믿었던 애가 고등학교 가니까 막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오른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것은 다 이 운의 장난입니다. 운명의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노래도 있죠. 운명의 장난이라고. 예. 운명의 장난입니다. 이 운명이 없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좋고 나쁘고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이 잘 들어오면 참 좋아지는 것이고 나쁘면은 그럴 때는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주의 의에 대해서 또는 이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오늘로서는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